11월 15일 날 북경 베이징 거래소가 개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북경 거래소에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북경 거래소는 올해 9월 달이죠. 올해 9월에 시진핑 주석이 국제 서비스 무역 교육회라는 곳에서 처음 언급을 했고, 11월 15일 두 달 만에 이제 개장을 했는데요. 갑자기 개장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준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9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선포한 거죠. 하겠다고. 그래서 2019년 5월 달에 공업정보부랑 중소기업국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 건강 발전을 위한 지도 의견이라는 이런 공문을 발표를 합니다. 이 공문 안에 이제 처음 등장한 단어가 쭈안징 특신이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이게 직역을 하면 전정 특신이라는 뜻이고, 해석하자면 전문화, 정교화, 특색화, 참신화가 있는 기업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의역하자면 강소기업 혹은 히든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중국 언론에서는 샤오지런이라고 해서 작은 거인으로 부르는데, 요러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이랑 정보화부에서 세 차례 걸쳐서 이제 전정 특신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3차 쭈안징 특신 명단.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회사들이 보통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자금 지원도 받고 세계자 감면 같은 것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전정 특신 안에 있는 기업들의 대부분은 여기 보면 신삼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HTS 보시면 신삼판이라고 있죠. 요런 신삼판에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요. 한 10개인가 20개 기업만 이제 기존에 이제 과청반이랑 창업반에 포함이 되어 있고, 대부분은 여기 이제 신삼판이라는 곳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좀 요 피라미드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장내 거래고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저희가 그냥 장외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거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상해 거래소, 심청 거래소, 그다음에 이제 과창반, 창업반 이렇게 네 가지 거래소가 있고, 이제 밖으로 이제 장외 거래소에는 훨씬 더 기업이 많겠죠. 많은 회사들이 상장되지 못한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장외 거래소에 있는데, 장외 거래소에 있는 신삼판 같은 경우도 이렇게 3등급은 아닙니다. 그래도 찌추반, 추앙시엔반, 찡슈엔반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이제 북경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이 다 여기 있는 회사들입니다. 여기 있는 회사 71개랑 이제 새로 공모한 공모지 10개, 그래서 81개 기업이 상장이 된 거라고 합니다. 북경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직접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 계좌 개설 조건을 보면, 상해나 심정거래소는 특별히 계좌 개설 조건이 없고, 이제 창업반은 자금 10만원 이상 20일, 과창반은 50만원 20일 이 조건이 있는데, 북경 거래소도 50만원 조건이 있는데, 이거 말고 새로 생긴 조건이 24개월 이상 A주 거래 경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 2년 동안 주식 거래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이런 조건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의 과창, 창업, 그다음 상해, 심청 거래소보다 약간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게 변동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공모주 상장 첫날 같은 경우는 상한가, 하한가 이제 무제한으로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부터는 상한가 30%, 하한가 30%. 이 조건은 과창반이랑 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11월 15일이죠? 상장 첫날은 이제 상한, 하한이 없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공모주 10개 평균이 장마감 때 한 150% 이상 상승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 이 N통신, N자는 new, 새로운 주식이라는 뜻이고, 통신이라는 요 주식 같은 경우는 장중에 500%까지 올랐다가 장마감 때 400몇 %에서 이렇게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요거 공모 되신 분들은 부럽네요. 그죠? 부럽네요. 저도 신청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부럽네요. 아무튼 그래서 요 거래 금액은 첫날 총 거래 금액 95.73억 RMB,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7,700원 정도 됐다고 하니까 베이징 거래소 흥행은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한국 분들한테 그림의 떡이고, 여기 중국의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조금 진입장벽이 높아서, 여기는 아무래도 좀 기관이나 이런 고수의 영역이라, 저희한테도 그림의 떡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요런 이벤트가 생기면 주가 A주 저희가 하는 이제 심천상해 이런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이 그래프 차트만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일단 북경거래소는 아직 개장이 15일 날 했으니까 며칠 안 됐고, 이제 과창반이 처음 생겼을 때 그때랑 이제 비교해서 올라놓은 건데요. 과창반을 설립하겠다고 이제 18년도 11월 5일 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그전 10일 날은 주가가 괜찮았는데 얘기가 나오고 5일 주가 퍼포먼스는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과창반이 정식으로 개장한 19년도 6월 13일 날, 그전 10일 날도, 그 다음에 개장 후 5일도 주가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규칙은 없는 것 같은데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북경거래소 하겠다고 이재명 주석이 21년 9월 2일 날, 올해 9월 2일 날 얘기했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개장, 얘기하기 전 10일은 괜찮았는데, 뭐, 이것도 별로 큰 영향 없는 것 같아요. 예, 별로 큰 영향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현지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런 거는 현지 증권사들한테는 호재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된 회사들 중에 자회사나 이제 지분 투자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북경거래소 상장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 같은 경우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으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1개 기업. 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회사나 지분을 투자한 회사가 이번에 북경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종목 코드니까 요거 그냥 네이버에서 000009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009 치시면 종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거 이렇게 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북경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국인 투자분들한테 뭐 직접 투자가 안 되는 시장이라 오늘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래도 뭐 북경거래소가 이렇다는 거 정도만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